네, 피플 인사이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더벨의 김경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인물로 이재용 부회장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소 후에 좀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었는지 사실 저희들이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한번 팔로우를 해보셨습니까? 네, 이 부회장은 지난주 출소를 한 다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입원해 있는 삼성 서울병원에 잠시 들렸는데요. 그 다음에 한남동 자택으로 갔습니다. 그 동선이 외부로 노출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 3심이 남아있는 만큼 공식적인 행보를 하는데 상당히 조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옥중에서도 변호사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계열사 경영을 챙겼고요. 지난주 출소한 직후에는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과 회동을 했고, 이 부회장이 출소한 지 사흘 만에 삼성전자 경영위원회는 평택에 3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를 두고 경영 복귀 신호탄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일부 나왔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경영 복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내부 반응입니다. 그 투자 얘기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경영 일선에 이제 곧바로 나서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과연 이 부회장이 외부의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디일까라는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좀 어떻습니까? 네, 원래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가장 유력했었는데 예. 최근에 검찰의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약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첫 행보는 다음 달에 있을 주주총회고요.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 삼성그룹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이사로서 처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 하루 전에 그때가 이제 삼성그룹의 전신인 삼성상해가 설립된 지 80주년이 되는 때라서 예. 의미가 있는 만큼 그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검찰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다스 관련, 국정농단 등 다각도로 삼성그룹을 조사하면서 약간 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생각보다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또 다른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또 나중에 벌어지면 저희가 전해드릴 일이고, 삼성그룹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금융계열사 인사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네, 그간 업계에서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삼성그룹의 그 계열사 사장단 인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요. 8일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9일에는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이 새로운 사장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각 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은 현성철 삼성화재 부사장, 삼성화재는 최영무 삼성화재 부사장, 삼성증권은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부사장, 삼성자산운용은 전영묵 삼성증권 부사장을 새로운 수장으로 맞이했습니다. 모두 내부 승진한 인물들이고요.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정식 취임하게 됩니다. 이번에 금융계열사 인사에서도 그러니까 소위 60세 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이게 지켜진 거죠, 그러면? 네, 앞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그룹 계열사들은 60세 룰을 지켰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융계열사도 60세 룰을 지켜지지 않겠냐,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번에 내정자들이 모두 50대로 60세 룰이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삼성카드 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화가 없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연임이 되는 건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원기찬 사장의 경우 임기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과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원기찬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인사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부사장까지 올랐고 2013년에 삼성카드 사장으로 취임을 했고 2015년과 2017년에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 임기의 만료는 2020년 2월이고요. 이에 따라 임기는 채우지 않겠냐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원 사장은 1960년생으로 60세 룰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연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임이 될 가능성이 예, 계속 있는 겁니다. 2020년 2월까지. 현재 시장 상황은 그렇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그룹 얘기는 이쯤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시선을 옮겨볼까 하는데, 현재 물론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선수는 당연하고요. 그 외에 뭐 정치가나 뭐 대통령도 있겠고 북한 얘기도 있겠지만,
전혀 생뚱맞은 마윈 회장이 그렇게 눈에 많이 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마인 회장은 강원도를 직접 방문하면서 올림픽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알리바바는 지난주 강릉시에 클라우드 기반의 올림픽을 주제로 한 홍보관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마인 회장이 참석했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초청을 했습니다. 최근 알리바바 그룹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비롯한 첨단 기술에 17조 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의 행보도 첨단 기술을 통해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IOC와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고요. 2028년까지 후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인 회장이 올림픽 관련 행사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윈 회장의 이런 행보가 과거에 이건희 회장의 전략과 뭐 비슷하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건가요? 네, 마인 회장의 행보가 이건희 회장의 과거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IOC로부터 가전 분야의 파트너가 돼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토로라가 하기로 했던 무선통신 분야의 파트너를 맡았고요. 그 이후로 이동통신, 스마트폰 혁명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의 행보와 마인 회장의 이번 행보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중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뭐 국내 기업 다 통틀어서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삼성그룹은 이번에 비교적 조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명인이나 별다른 행사 없이 고동진 그 사장이 직접 방문해서 그냥 간단한 행사를 한 그런 게 전부고요. 예. 아무래도 국정농단 사태에 대부분의 그룹들이 연관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조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유독 조용한 한국 기업이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계속 저희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벨의 김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핫한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